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렇게 이제 주가든지 뭐 이제 세상 일이라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항상 이제 그 다음을 대비하는 어떤 그 지혜랄까요? 이런 걸 갖다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경험이 쌓여가는 건데, 항상 그 대비를 갖다가 하는 어떤 자세가 결국 이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제가 그 다산 선생이라는 뭐랄까요, 닉네임이라면 닉네임이고 호라면 호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기초탄탄 경제교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이전에 했던 이제 강의는 그 옵션으로 이제 부자되기라는 이제 강의였는데, 이 강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단타를 갖다 많이 해서 계속 이제 잃는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미들에게 조그만 어떤 그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자 이제 했던 겁니다. 마침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의 기초탄탄 경제 교실에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가고 해서 약간 이제 시간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수입과 이제 재정 지출인데, 재정 수입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사실은 세금입니다. 세금에서는 이제 그 세금의 분류와 비중 뭐 이런 것들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소득세, 그리고 이제 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 이전 제가 이제 11월서부터 이제 강의를 갖다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그 틀은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시장입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항상 이 시장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전공에 따라서 세상사를 갖다가 보는 어떤 그 측면 혹은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갖다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적으로 보겠지만은,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이제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오르면 이것이 마치 뭐 미국의 음모다, 내지는 뭐 사우디의 뭐 권력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제 지나놓고 이제 보면은, 모든 것은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체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하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이제 시장이죠. 그래서 경제라는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큰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그린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모든 분류들, 이제 뭐라고 이제 해야 될까요? 부문들이 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시장과 자본주의라는 질서 하에서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했던 문제가 이제 그 환율 문제, 그리고 이제 이자율 문제였고,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재에 있어서 2015년 3월, 이제 4월이 됐습니다만은, 4월에 있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화두 내지는 뭐랄까요, 그 롤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인데,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 중에 이제 한 국면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수지 문제를 했었죠. 국제수지라는 것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인데, 경상수지 안에는 무역수지와 무역외 수지가 있다 하는 이제 그걸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이제 물가를 했었죠.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과 이 통화 물가가 이제 같은 그 라인에 있는 것은,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이제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도 결국은 이제 시장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이 물가 문제. 지금은 이제 물가라는 것이 그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한참 자라나던 이제 6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미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꽃이죠. 미국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이고, 또 이제 동시에 그 경기 뭐랄까요, 부양책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제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셰일가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양적 완화를 갖다가 스톱을 하고,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물가와 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수요가 이제 수요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압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미연에 차단하는 일, 이것이 이제 그 미국 중앙정부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일에 관해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신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대로 이제 스크랩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하고 세금 문제를 갖다가 지난 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국민소득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오늘 뭐 말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업하고 이제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제라는 게 약간은 이제 추상적이고, 뭐랄까요, 와닿지 않는,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라면은, 기업 경영은 좀 더 이제 와닿는 것이죠. 뭐랄까요, 이제 현실적이기도 하고 와닿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함께 이해를 갖다 해 두시면은, 경제 문제도 이해를 갖다 하는데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갖다가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나왔던 어떤 이제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만, 공부를 갖다 안 했던 거는 이제 또 나오면은 이제 새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나오면 이제 하기로 하고, 조금씩 하나씩 어떤 이야기들인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3월 26일, 한국경제에 이제 나왔던 이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원고덕에, 국민소득이 이렇게 이제 28,000불이 넘었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2014년 이제 국민계정 이제 잠정치죠. 지금 이제 3월 말이면은, 국민계정은 이제 대강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원고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강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G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GNI, GNP 뭐 다 같은 이제 개념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경상원화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으로 해서 집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집계가 되면은 이제 1인당 GNP라고 하는 것은 GNP 나누기 이제 지난번에 그 일하고 고용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인구라든지 15세 이상 인구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인구로 나눈 거죠. 인구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눠서 이제 1인당 GNP가 되는 것입니다. 1인당 GNP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GNP를 다시 이제 그 달러로 나눕니다. 달러로. 그러니까는 달러당 얼마다 했을 때 이제 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1인당 이제 달러의 어떤 그 달러가 나오기 전에 이제 GNP 자체가 이제 달러로 나오게 되겠죠. 전체 GNP 자체가 이제 달러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각국하고 이제 다 이제 비교를 갖다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시 그 GNP를 갖다 인구로 나누게 되면은 1인당 달러 GNP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환율이라고 하는 exchange rate라고 하는 게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 GNP 1인당 GNP라든지 달러 GNP 자체가 작아지는 거고, 달러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낮게 됐을 때, 작게 됐을 때는 이 1인당 GNP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이제 원고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고가 됐다는 얘기는 환율 자체가 이제 작아졌다. 작아지니까 위에 있는 분모는 이제 커져서 1인당 이제 28,000달러가 됐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할 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되면은 핵심을 갖다 찾지를 못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얘기를 갖다 굉장히 이제 길게 쓴 건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환율의 어떤 그 정책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환율 평가 절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상이 돼야지만 이 달러로 했을 때 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어떤 이제 기사를 갖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닥치고 있는 어떤 불황 문제. 그러니까는 이 불황이라는 문제에서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이제 우리 북쪽 이 위쪽에 있는 이제 북한 정도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계 다른 나라와 어떤 그 동조화가 되지 않는 나라는 피해갈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국가는 이 어떤 전체적인 이제 불황 자체를 갖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어떤 나라들이 국가들이 불황을 갖다 겪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적 자체적인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의 이제 비중이랄까 위험도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1월달, 2월달, 작년 12월달부터 이제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일본판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해서 이제 자금을 갖다가 살포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엔화를 갖다가 약세로 이제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세가 되면서 이제 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엔화 환율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일본 이제 엔화 자체가 이제 그만큼 약세가 되면서 옛날에는 뭐 1,200원, 1,300원, 그러니까는 100엔당 이제 1,200원, 1,300원 하던 것이 이제 지금은 한 뭐 970원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그 경쟁력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됐다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혁신 되찾은이라고 이제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제 일본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1985년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환율이 이제 갑자기 이제 두 배가 이제 높아집니다. 전에는 240엔 정도 달러당 240엔 정도 하던 게 120엔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뭐랄까요, 어려워진 거죠.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쥐어짜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력이 이제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버틴 기업들은 그런 이제 모든 것들 갖다 다 버텼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엔화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한 100엔 이하로 이제 가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당 이제 120엔 정도 되니까 수출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제 이익을 받다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해졌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이제 불황,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에서 이제 피해가지를 못하면서, 자꾸 이제 뭐랄까, 성장률 자체가 이제 낮아지고 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가 하는 정도로 이제 자본주의의 모든 이제 경제 정책을 갖다가 다 이제 뭐랄까,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어떤 지금도 쓰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살리고 있는데, 뭐 부동산 거래세를 갖다 완화한다든지 담보 대출할 때 이제 더 많이 준다든지 하면서 통화를 갖다가 이제 많이 살포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중국으로서도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이자 어떻게든지 이제 이 경기를 갖다가 살려서 이 13억이라는 인구를 갖다가 이제 먹여 살려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수단들 갖다가 다 이제 쓴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중국도 이제 디플레를 갖다 경계해야 된다. 디플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불황이죠, 불황. 네. 그러니까는 중국도 이렇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의 이제 공장 역할을 갖다가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중국이 전 세계의 불황에 이제 영향을 갖다 받아서 이제 생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하면서 이 어떤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중국도 이제 이러한 불황, 그리고 이제 이 물가가 낮아지는 디플레에 이제 대비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이 과연 이제 중국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인가? 전혀 사회주의 국가 같지가 않습니다. 체제는 이제 정치 체제는 뭐 사회주의 국가를 갖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경제 돌아가는 것을 갖다 보면은 뭐 주식 시장이랄까요? 뭐 자본 시장도 이제 완전히 크게 되고 이제 개방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다른 이제 자본주의 국가나 거의 다름없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에 있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 확대 정책을 쳐죠. 통화 확대 정책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통화 확대 정책을 갖다가 하는 어떤 수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적 완화 해서 이제 푸는 이제 방법,
뭐 양쪽 완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나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은 공개시장 조작에서 전통적으로 다뤄오던 어떤 그 채권을 갖다가 회사채까지 쓰는, 미국 같은 경우에 회사채까지 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 아니 일본, 유럽은 이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중국도 이제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그 한국은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의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인데, 이거와 동시에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어떤 큰 이제 그 임무도 하나가 있죠. 경기 부양.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보다도 경기 부양을 갖다가 좀 더 중요시하고,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갖다 펴 나간다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표현을 갖다가 쓴 것이고, 이주열 씨는 이제 그 우리 현재의 그 한국은행 총재죠. 경기 문제하고 이제 구조 개혁을 갖다가 이제 그 더 이제 이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뭐 이제 그 한국은행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발권,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는 임무이자 권리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잘 써서 경제에 있어서 이제 물가와 경기를 갖다가 이제 함께 이제 잡는 이제 이런 역할을 갖다가 잘 해 달라고 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있고 다른 나라도 이제 중앙은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고용, 임금, 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청년 실업 문제인데, 이 청년 실업 문제의 이제 핵심은 대학 졸업자들이 너무 많고, 이 대학 졸업자를 갖다가 이제 흡수할 만한 제대로 된 직장이 이제 많이 없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푸는 방법은 결국은 다른 것은 이제 미봉책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그 졸업자를 갖다가 굉장히 줄여야 되고, 대학 졸업자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자를 갖다가 또 확 줄여야 되는데, 이 대학들이 이제 뭐랄까요, 뭐 조금 이제 속 표현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 장사를 갖다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게 직접 입학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 그 어떤 비즈니스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자체적으로건 아니면 그게 인위적으로건 아니면 뭐 이 어떤 정부에 의한 거건 간에, 이 대학의 어떤 졸업자들 그 어떤 그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쉬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발을 갖다 묶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참 어렵다고 이제 생각은 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학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기대를 갖다가 걸어볼만 합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그 졸업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큰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그 주가 지수가 지금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피 200 정도인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간판주 30개, 이 30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다우 지수가, 미국의 다우 지수가 3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탑 30으로 바꾸는데, 이 왜 이제 바꾸느냐 하면은,
작년도 뭐 재작년도 이제 미리 예고는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파생 상품 거래에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도록 이제 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도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뭡니까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어떤 연유로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코스피 200 그 관련되는 파생 상품은 세금을 갖다가 물리기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체를 갖다 하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면제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 있는 선물하고 옵션에 대한 거래가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옮겨가게 되겠죠. 뭐 그건 뭐 명약과나 불 보듯이 이제 훤하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한쪽에는 세금을 물리고 한쪽에는 세금을 안 물리는데 세금 물리는 쪽으로 가서 거래를 갖다가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코스피 200 쪽은 이제 자연히 없어진다고 이제 봐도 이제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이제 강의를 갖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재정하고 그 세금 문제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내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저기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못해가지고 뭐 이번 말씀을 갖다 드린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소비세 성격이죠. 대표적인 이제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직접세는 이제 개인한테 사람한테 이제 물리는 어떤 그 세라면은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의 유통을 갖다 하면서 이제 붙이는 어떤 소비세의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세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비를 갖다 하느냐면은 보통 이제 재화 물건을 갖다가 사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갖다 받을 때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제 그 부과를 하고 이제 그 징수를 갖다 하는 방법은 이 모든 상품 가격에 예를 들면 이제 이 노트북을 갖다가 이제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갖다가 붙여서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10만 원을 갖다 붙여서 이제 도매상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은 도매상은 그 110만 원에다가 다시 이제 10% 이윤과 10% 뭐랄까 세금을 갖다 붙여서 이제 판 다음에 그 판 어떤 그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정부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면요. 물론 뭐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뭐 이제 뻔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기간 대체로 이제 그 3개월 단위 매년 이제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까지 했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매출과 매입 그러니까는 매입을 갖다가 할 때는 돈을 갖다가 10%를 갖다 내고 하고 또 매출을 할 때는 이제 붙여서 이제 10%를 갖다가 받고 한 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서 그 정부에
국세청에다가 이제 납부를 갖다가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런 게 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 재화 용역을 갖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이제 내는 거니까 뭐 다 아시는 거고, 사업을 갖다가 하지 않는 분들은 뭐 또 이렇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제 아시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매출을 갖다가 할 때 공급 가액의 10%를 갖다 붙여서 이제 플러스를 갖다 하고 매입세액이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는 이제 물건 갖다 들여와야 되죠. 이때 이제 사용한 이제 뭐랄까요, 매입분을 갖다가 이제 빼고 거기에다 이제 공제를 갖다 한 다음에 납부를 갖다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모든 세금들하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식은 이제 비슷한 거죠. 물론 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이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이제 없고, 뭐 요게 이제 같이 되고, 이게 이제 근로소득에서 이제 경감이나 공제를 해서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만은, 결국 뭐 매출에서 매입을 갖다 뺀 게 어떤 뭡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될 이제 영업 뭐 이익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은, 뭐 마찬가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결국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한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아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영 문제인데, 경영 문제를 갖다가 이제 계속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제 뭐랄까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대학을 갖다가 졸업을 갖다 하고도 이 직장을 갖다가 잡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들 갖다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이, 뭐 다른 나라 이제 세계의 젊은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을 갖다가 할 때는,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까지가 이제 사는 이제 연령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라고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 가장 행복한 시대냐 하면은, 일단 이제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풍부하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약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먹을 게 사실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느냐? 훨씬 더 이 어떤 기아 아니면은 배고픔, 이게 아주 인류 이 전체에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는데, 이 신체를 갖다 가지고 이 인류가 배고픔에서 면한 어떤 시기는 발가락 끝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인류가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랄까요,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제 경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두보라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의 유명한 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보도 아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이제 죽었는데, 적어도 현대에 살고 있는, 물론 뭐 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굶어 죽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비만이 걱정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개인의 어떤 값어치 이제 뭐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개인의 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장이 되고 이렇게 그 숭상시 되는 시대가 사실은 없었다고 이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의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세, 45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평균 수명이었고, 60세 넘으면은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61세가 되면은 모두가 이제 잔치를 갖다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오래 살았다 하고. 지금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족들하고 이제, 그것도 직계 가족들하고 뭐 식사나 이제 하는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의학의 발달로 해가지고, 100세까지 아마 지금 40대들 젊은이들 같으면은, 이것보다도 이제 더 이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감히 생각도 못했던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이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듣도 보도 못한 뭐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취직을 못한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은 이제 아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살아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고 있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냐,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냐 할 때, 저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리드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행동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리드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철학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밑에 이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자본주의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철학이죠.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본을 갖다가 숭시하고 자본이 우선시되는 어떤 철학이지만, 결국은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권리,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해 줌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잘 살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철학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철학, 이 시대에서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갖다 많이 하셨겠지만은, 뭡니까, 이제 프랑스에 관한 이제 책들 갖다 많이 읽어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남하고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달라도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다르게 이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행동하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아니면은 이제 지식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한 분야, 어떤 분야가 되든지 간에 이제 지식의 생산자가 되려고 하는 이제 마음가짐을 갖다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걸 갖다 체계화를 갖다 하게 되면 이제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이제 고유한 것을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제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면은 옛날에 6, 70년, 80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을 해서 노동과 저축이 이제 숭상되던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저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자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현 시대,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 실질 금리, 저는 이제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 명목금리 나누기 이제 물가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실질 금리 자체가 거의 이제 제로거나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저축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제 어리석은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리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은 할 게 없고 정말 있는 돈이라도 이제 아껴야 된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뭐 1%가 됐든 뭐 0%가 되든 일단 이제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저축을 갖다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나이가 젊고 뭔가 이제 활동력이 있다면은 지식과 투자를 갖다가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시대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의 발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자기 개인의 책상에서 이 전 세계와 교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이제 활용을 갖다 해야 되죠. 이 활용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돈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갖다 가져야 되고 또 이 지식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쓸모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인터넷, 컴퓨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추천을 갖다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식 관련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은 이제 관심을 갖다 가지라는 겁니다. 이 FX는 이제 Foreign Exchange라고 해서 이제 환율에다가 이제 환거래죠. 뭐 환투기라고도 합니다만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잃고 있는 시장이죠. 다 이제 손해를 갖다 보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잃는가? 이 어떤 좋은 시장 아니면 크다면 큰 시장에서 왜 개인들, 뭐 물론 이제 이 개인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왜 잃는가? 잃는 이유가 뭔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시각으로. 그런 다음에 잃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은 잃는 이제 첩경입니다. 대부분 잃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거래를 갖다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경우 이제 차트를 갖다가 이제 단기 차트를 갖다 가지고 5분봉, 뭐 3분봉 이런 거 갖다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거래를 하니까 잃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이제 FX라든지 원자재 파생상품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어떤 상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면밀하게 이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제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뭐 이후에 이제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부터는 약 한 4시간 정도, 4~5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기업하고 기업 경영 문제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물질적인 생활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를 갖다 하는 거죠. 뭐 경제학의 이제 시초는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아담 스미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 국민을 갖다 대상으로 이제 하는 반면에, 경영학은 한 기업 아니면 전체 기업의 이제 운영과 발전을 갖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 혹은 이제 사업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 전에 이제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샐러리맨을 하지 마라. 물론 그 샐러리맨을 갖다가 하는 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샐러리맨을 하면서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하는 걸 갖다가 느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갖다가 직접 이제 경험해 본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갖다가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을 갖다가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해서 이익을 갖다가 못 내고 종업을 갖다가 해고하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나쁜 이제 기업이지, 그 외에는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이제 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갈 그 경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두만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경영과 경제 문제, 그리고 기업과 경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이제 시기인데, 여러분들 그 투자 뭐 잘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은 제 카페에 들어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이제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